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홍관희 노무사라고 합니다. 흔히 법률에 정의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법률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앞서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 개념을 풀어서 써놓은 규정인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해서 노조법이라고 하죠. 그 제2조 역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는 규정입니다. 노조법의 제정 목적에 맞춰서 노동조합 활동,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 법이 담고 있는데요. 이 노조법은 다른 법과 달리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노조법 2조의 정의 규정이 그 법률 판결 내용들을 전부 담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 제2조의 주요 골자가 근로자의 개념, 그다음에 사용자의 개념, 노동쟁의의 개념입니다.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설득할 필요 없이 특정한 사실관계 이런 것만 있으면 노동자임을 인정한다거나 기존에 없던 사용자 개념을 새로 명문화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판례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원사업주, 사업주라는 문구를 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택배회사 본사도 이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정도이죠.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리해고,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새로 삽입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단체 교섭 사항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 본사가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자의 정의 규정을 통하여 단체 교섭에 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3조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이 규정이 실제 파업이 발생했을 때 힘의 균형추가 상실된 현실적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을 거쳤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받아야 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피해에는
전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을 국제법적 기준에 맞추고 노조법에도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제3조의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원리를 도입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무분별한 확산을 금지하자라는 건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 차원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개정안 제3조 3항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많이 악용된 면이 있었습니다.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 행위로서 손해를 발생시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떤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특이한 법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제2항에 노동조합의 쟁의 기타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있었던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발생시킨 근본 이유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불법을 물을 수 없다거나 혹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제33조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구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헌법상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노조법 제2조 정의규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의 당연한 행사가 사용자의 손해 발생을 당연한 결과로 전제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불법적 손해까지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사용자, 노동쟁이라는 개념 정의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노조법 제정 당시 이미 법 규정의 취지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효적이 못했던 것이 한국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년과 달리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어떤 형태로건 올해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노조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법률의 통과가 일반적 절차를 봤을 때 원래 순조롭지 못하다 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과가 더딘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상의 권리가 모두 다 마찬가지겠는데요. 법률 규정 자체만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드뭅니다. 다만 법률 개정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해 달라는 수단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취지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지금 새로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호도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노동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